사유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생각을 갖고 나가는 어른들의 이야기. 사유의 정원. 안녕하세요. 사유의 정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의 가드너 녹음입니다. 여러분, 3월 8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국제 여성의 날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날이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이 날을 잘 몰랐는데요. 근데 최근 올라오는 콘텐츠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나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여성의 삶이나 역사, 사회 속에서의 역할까지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각국의 여성들이 축하를 받고 또 그것들을 기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탐구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여성성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좀 시적절하게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하기 좋은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라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작년 여름쯤으로 돌아가요. 그 당시에 저는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2년 전쯤에 예술가로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로는 제가 되게 많은 프로젝트나 공연, 행사, 뭐 페스티벌, 이제 규모가 크든 작든 신경 쓰지 않고 뭐 기획이나 아니면은 작품 창작을 할 수만 있다면은 뭐든 뛰어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협업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그동안은 좀 다른 느낌으로 소진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일도 많고 제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지라 그런 피곤함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이건 조금 다른 종류의 피로라는 게 느껴졌어요. 약간 몸이 힘든 거랑 좀 다른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히 제가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일만 빠르게 오고 갈 때, 어, 효율성이나 추진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질 때, 맥락이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결과만을 향해 달려갈 때 저는 더 유난히 지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에너지의 균형이 조금 맞지 않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어, 지금 현재 나의 에너지와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게 아닐까? 왜냐면 나의 속도나 균형, 방향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환경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치게 되고 이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니까 그 불통 속에서 어, 또 고통을 겪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머릿속에 많이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아, 여성만의 에너지가 있다. 분명히 그런 게 있다. 근데 그게 물리적인 힘은 아니다. 뭐 힘이 엄청 세고 무언가를 들어 올리고 아니면은 진행시키고 이런 힘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그런 물리적인 힘, 또 남성적인 힘 못지않게 파워풀하다. 그건 되게 조금 더 관계적이고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기반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그게 바로 여성의 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갖고 있을 무렵, 제가 그때 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성의 PMS 그런 기간을 가지고 예술교육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여성이 겪는 몸과 마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PMS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근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여성만이 갖고 있는 몸의 특성을 배우지 못했구나. 그리고 나도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여성의 PMS 기간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오해들, 그리고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PMS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생리 기간보다 전에 오는 것인데, 그 시기에도 힘들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별로 사회적으로는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여성의 PMS를 조금 더 가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논문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현상들도 여성 몸에 엄청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말하기를 여성은 루틴화에 맞지 않는 존재다. 그러니까 훈련, 규칙적인 것이나 일상적인 루틴에 맞게끔 설계된 존재가 아니라 여성성을 지닌 존재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보자마자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갔는데, 왜냐면 그 이유를 우리의 한 달 생리 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사실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달 중에서 한 일주일은 생리 기간으로 빠지게 되고, 또 생리 전주, 그 전주는 좀 힘이 없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주기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생리 기간이 끝나면 에너지가 넘치고, 막 신이 나고, 창작 활동을 하고 싶고, 이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기를 다들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뭔가 딱딱딱 그 시간대에 맞게 일을 처리하고 항상 로봇처럼 똑같은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컨디션을 갖게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은 그런 루틴과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월경주기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호르몬의 변화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동안 그것이 없는 것인 양 살아왔잖아요. 저도 뭐 20대까지는 나는 남자랑 별반 다를 바 없어 이러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거든요. 뭐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정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항상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몸이 힘들고 지치고 해도, 아니, 나 힘 있는데? 나 여자라고 해서, 약한 취급 받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PMS 관련된 논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래서 내가 늘 힘든 거였어. 이래서 내가 미라클 모닝이 어려운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잘 몰라서 계속 억압해 왔구나. 그리고 확실히 우리 사회가, 어, 남성 중심적인, 그 이성 중심적인 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구나. 균형이 살짝 어긋나 있다. 솔직히 살짝은 아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 몸을 이해하는 일이 너무 필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성적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건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내가 배우지 못한 세상은 또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저에게 여성성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시간이 좀 생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공부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책을 한 권 찾게 됩니다. 여러 가지 책을 찾았었는데요. 이 책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라는 책이고요. 크리스티안 노스럽이라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저자는 20년간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한 여성 작가예요. 그리고 의학 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그,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의 뭐, 약간 바이블 같은 책인 느낌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어, 엔간한 어떤 마음 없이 읽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조금 두껍고 벽돌책이라고 불릴 만할 정도로 사이즈가 있는데요. 저는 너무 궁금하던 주제다 보니까 사실 막 부담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이게 1부부터 3부까지 있는데, 어, 저는 1부까지 읽었고요. 이제 2부를 읽어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부에 대한 내용만 조금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부에서는 사회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좀 전체적으로 여성의 에너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의 직감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의 어떤 지적인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가부장제 사회에 살면서 어떤 것들을 억압되어 받아왔는지, 우리가 잊고 있던 것,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2부에서는 여성의 지혜 해부라고 해서 월경 주기부터 자궁, 난소, 유방, 임신과 출산, 폐경기까지 되게 다채롭게 여성의 몸이 갖는 그 핵심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하나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그리고 마지막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이 책은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치유할 수 있다. 여성의 직감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현대의학이나 과학도 있겠지만은 그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 많은 맹신을 하고 있다. 근데 여성의 몸을 좀 더 잘 이해할 때 치유로도 다가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어, 여성 문제를 갖고 있는 신체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읽는다고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의사가 그런 환자들을 만나고 그 여성의 몸을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유합니다. 그 약물적인 거라든지 현대의학 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요. 조금은 동양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여기 뭐 자기장, 에너지, 또 뭐 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차크라 이야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책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 초반에 나오던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가가 원래는 어, 아픈 것도 없이 정말 엄청나게 일만 하는 커리어 우먼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앞서서 서문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감정과 육체의 영혼을 치유하게 된다. 남성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단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여성으로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짊어진 건강 문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틈이 없던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이제 작가가 아팠던 사실이 드러나요. 작가가 아팠고, 자기가 남성 중심 세계관 이 사회에서 아프고 나니까
아,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강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일을 잠깐 쉬게 된대요.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도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여성은 오랫동안 몸과 내면의 자아를 무시하며 살아왔다. 여성들이 겪는 모든 문제는 부분적으로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과 관계가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도록 배워왔다. 따라서 건강을 얻고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정신과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책의 초반부, 이 여성성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건강 문제, 그리고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게끔, 그리고 잘 들을 수 없게끔 이 사회 안에서 학습되어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 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아픔이나 고통,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약물로 할 줄만 알았지,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 줄 몰랐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내가 의문을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지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자는 초반 이야기, 그 현대 사회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중독된 사회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중독된 사회 구조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또 몸의 감각이나 감정, 직관 같은 것들은 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사회의 어떤 특징을 중독된 사회 구조라고 표현을 해요. 만든 말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등장한 어떤 아주 중심적인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파트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가부장적 신화와 중독된 사회구조. 세프는 가부장적 문화를 중독된 사회구조라고 정의했다. 본 사회구조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며 모두가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비난은 우리를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주 원인 중 하나다. 서로를 비난하는 한 남성이나 여성이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다. 또한 완전한 치유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도 그런 게 많죠. 한국 사회도 봐도 남녀가 이제 양극단으로 음, 떨어져서 남자라서 그래, 혹은 여자라서 그래. 이렇게 성차별적인 어떤 한쪽 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특징들만을 가지고 막 비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비난은 우리가 이미 이 속해 있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근데 이것에 엄청나게 공감을 해요. 어, 물론 여자나 남자나 되게 다른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비난하는 관점, 그러니까 다르다는 관점이 아니고 잘못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그것에서 이제 비난을 시작하게 되면은, 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어느 하나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난하는 프레임 안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더 아파지는 것 같아요. 가부장제 사회라는 거는 어쨌든 한쪽으로 조금 치우친 거잖아요. 남성 중심적인 결정권, 이런 어떤 세상이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효율성의 가치를 따지면서 그렇게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 다른 가치들은 조금 억압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 문화를 중독된 사회 구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된 사회 구조는요, 육체를 뇌에 종속된 것으로 바라보고 또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뇌의 피로나 허기나 불안 같은 거를 좀 무시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 무시를 하고 육체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도록 어, 어느 정도 그렇게 학습을 해왔다고 해요. 이런 구조 안에서, 이런 무의식 안에서 자라나다 보면 여성은 자신의 몸과 판단력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의 결여가 여성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과학을 객관적이라고 믿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과학은 다 맞는 이야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적이라고 하면, 그래, 뭐 맞는 말이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니까요. 근데, 과학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고, 무엇이든 다 옳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 또한 중독된 사회 구조의 모순으로 가득한 문화적 산물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 구조는 감정적 대응을 경멸한데요. 감정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우리 사회에서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뭐, 화를 낸다라던가, 뭐, 울면 안 된다던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보통은 수용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화가 나는데 왜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욕을 하거나 남을 뭐 때리거나 그런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요. 그냥 내가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왜 하면 안 되지? 왜 울면 안 되지? 울면 막 울지 말라고 하니까. 남자분들 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돼. 막, 응? 어느 순간에도 막 남자는 딱 3, 3번만 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또, 그, 자연의 순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의 몸은 또 감정에 휩쓸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다고 해요. 아, 이 부분도 저는 좀 새로운 지점이었어요. 자연의 순환과 깊은 관계가 있다? 여성의 몸이? 맞네. 우리 월경 주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기가 쉽구나. 우리가 매달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런 자연의 순환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고 저는 깨달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저는 여기서 뭐 깜짝 놀랐던 게, 그 여성의 몸이 자연의 그 순환과 영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월경 주기가 실제로 그 달의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15일, 보름달 뜰 때 있잖아요. 보름이 되면 그 월경을 할 가능성이 높대요. 보통의 여성들이 월경을 하는 날이 그 보름달 뜨는 날이래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밀물과 썰물이 지구에 있잖아요. 그 달과의 관계에 의해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성의 몸에도 밀물과 썰물로 작용을 한대요. 그, 네, 생리의 혈도 밀물, 썰물,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월경. 그래서 월경이구나. 저 이거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저는 다 사람마다 그 월경 주기가 다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네. 이 책이 저에게 되게 몰랐던 사실, 여성으로서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데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고, 또 다른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도 저에게는 생소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에너지장과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성의 사고법, 나선형 사고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내면의 인도자를 따르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면의 인도자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음 내용도 되게 볼륨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성적 에너지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적 에너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어떠한 불균형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